유튜브 형들 안녕하십니까.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어제는 그래도 제가 눌러달라고 열심히 응애 해서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요, 많이 눌러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9야만 있었는데 일반 경기는 키움송 빼고는 다 맞았다. 키움송도 할 뻔했죠 사실. 예. NC 역배, 기아 역배, 롯데, 두산 역배. 저 역배를 5경기 중 4경기를 봤는데 거의 다 맞았다. 그래서 오늘 연승 도전할 거고요. 근데 롯데승이 적득돼가지고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롯데가 이제 이길만 했는데 답답한 경기력 때문에 까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야 교류전 끝나고 다시 또 애들이 6경기씩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1경기 할 예정입니다. 렛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야부터 가도록 할게요. 타케무라 대 카네마루고요. 요미는 마지막 이제 세이브전에서 루징 시리즈라고 끝났지만 그래도 교류전 끝나고 이제 리그 오니까 리그 1위가 됐습니다. 지금 센트럴 리그는 승점 차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1, 2위가 2, 3위랑 반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 2, 3위 대결이 빡세다. 4, 5, 6위는 또 차이가 나는데. 주니치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 니오넴 잡긴 했지만 뭐 여전히 리그 꼴등에 있기는 해서 좀 어렵지 않나. 선발로서는 할만한 매치업이다. 타케무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케무라는 올 시즌 10게임 나와서 2점대 방어율에 5승 5패. 전경기 승하거나 패하거나 무조건 합니다. 방어율 좋고요. 교류전 내내도 경기력이 좋았어요. 7.2이닝 1실점, 8이닝 3실점. 교류전 2번 나와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타케무라도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해서 홈에서 주니치 상대로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철벽 불펜 또 가동하면서 잘하지 않을까. 주니치 상대로는 올 시즌 5이닝 1실점 던진 게 다긴 하지만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도 카네마루라 선발이 그렇게 밀리진 않는다. 피안타일이나 휩스는 비슷하고요. 방어율도 비슷하다. 카네마루도 교류전에서 다 잘 던졌어요. 퀄리스 스타트, 퀄리 스타트 플러스, 그 다음에 퀄리 도미넌트 하면서 오히려 교류전 3경기에서 너무 잘 던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요미 상대로는 또 강해요. 2게임 나와서 1.38에 2퀄리 스타트에 0승 1패. 13이닝 2실점 했는데 1패가 있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요미한테 강한 편이다. 저는 솔직히 이거 5.5긴 한데 요미 승원도 볼만하지 않나. 그 다음에 야쿠 대 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쿠가 1위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1위랑 반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여전히 1위 싸움은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좀 야쿠가 교류전도 그렇고 경기들이 조금 꺾여서 소뱅 상대로 위닝을 또 갑자기 뜬금없이 하기는 했는데 아니 개 못하다가 갑자기 소뱅한테 위닝하는 꼬라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요시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무라 같은 경우는 복귀해서 지금 8게임 나와서 3.83에 3승 5패고요. 피안타율 휩스 다 낮은데 낮은 거에 비해 조금 방어율이
좀 높아요. 피안타일랑 휩스 보면은 2점대 초반 찍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건데 득점권에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교류전은 한 게임밖에 안 나왔고요. 요렇게 실점 많이 하죠. 실점 많이 하는 편인데 피안타일이나 이런 거는 좀 낮은 편이다. 이것도 이거대로 신기합니다. 진구구장에서는 못하긴 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피안타나 이런 건 났는데 지금 4경기 연속 피홈런을 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주자가 나가면 대부분 실점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다. 이때도 5이닝 동안 안타 4개밖에 안 맞았는데 4실점. 본래 2개밖에 안 내주고 주자 6명 내보내고 4실점. 이때 8이닝 3실점도 주자 6명 내보내고 3실점. 뭐 이런 식으로 주자를 많이 내보내지 않고 실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 히로 상대로는 최근에 이제 6이닝 2실점 패전 투수를 한 원정 가서 잘 던졌어. 이때도 안타가 딱 3개 맞았거든요. 근데 2실점. 주자 총 4명 내보냈습니다. 4명 내보내고 2실점인 거는 아쉬운 거죠. 무실점 할 만한 경기인 것 같은데. 요시무라는 이 진구 구장에서 요런 득점권 요런 거를 조금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위는 좋은데 참 탄옥은 0승 3패입니다. 탄옥도 못 던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잘 던지는 것도 아닌 애매한 등발지 보면은 6이닝 뭐 5이닝 뭐 4.2이닝 4이닝 그렇게 대량 실점을 하진 않지만 그렇다 2이닝은 좀 아쉽고 좀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주자를 많이 내보내는데 이렇게 방어율이 요시무라보다 낮아. 그래가지고 탄옥 같은 경우는 이때도 주자 9명 3실점 6명 5이닝 있었네? 이거 아니다. 5이닝 무실점 이때도 주자 6명 이런 편이라 요시무라랑 다른 주자를 더 많이 내보내지만 실점 좀 덜하는 그러니까 진구에서는 실점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바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승패는 아무래도 그래도 소뱅 위닝하고 온 야쿠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니오넴 대 세이브 소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 대 오츠고요. 니오넴은 아쉽게 세이브한테 교류전 우승을 내줬고요. 니오넴이 못하진 않았는데 니오넴 개 잘했죠. 세이브가 조금 더 잘해서 그래서 니오넴이 교류전에서 승리를 싹 쓸고 와가지고 순위가 많이 4위까지 올라오고 지금 3위랑도 2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쭉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니오넴이 지금. 니오넴은 사실 올라올 팀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히니까 또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무서웁니다. 이토 대 오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도 소뱅도 폼이 좋아요 최근에. 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이제 12게임 나와서 2.77에 7승 3패고요. 피안타일 휩스 무난합니다. 승운도 좋은 편이고 방어율도 좋고 이토는 투구 구종이 너무 많습니다. 슈퍼 슬로우는 뭐야? 한 10구종을 던져요. 10구종. 그러니까 애들이 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요코 상대로 완투승, 다음에 한신 상대로 완봉승 하면서 최근에 좀 이 무력을
좀 그가 거기죠. 5이닝 던지다가 9이닝, 또 9이닝, 좀 요런 모습이라. 소뱅 상대로는 조금 약해요. 소뱅 상대로 올 시즌에 2게임 나와서 8.74에 0승 1패로 11.1이닝 11실점으로 소뱅 상대로는 올 시즌에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홈에서는 강한데요. 홈에서는 3.03에 4승 1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니오넴이 이게 살짝 선발은 밀리긴 하나 할만은 할 수도 있다. 물론 맞대결도 좀 밀리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오츠라서 오츠가 방어율이 1점대 7승 1패 괴물입니다. 이 친구도 지금 교류전에서 직전 한신한테 3실점 하긴 했으나 그전 경기에는 또 완봉승을 하고 그전 경기는 펄스프를 하고 이래서 잘합니다. 오츠도 근데 중간중간 함정이 조금씩 있어요. 함정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할만할 수도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또 니오넴을 만난 적은 올 시즌에 없어요. 공교롭게 좌우 밸런스도 좋아서 원정 성적도 좋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7.5를 왜 7.5를 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저 언더 보고 싶고요. 솔까 최근 니온 폼이라면은 한 번쯤은 역배 가볼만 하지 않나. 5츠긴 해서 개빡세긴 하거든요. 좀 불안하다. 니온승이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차라리 5츠인데 7.5 언더 가야지 하고 언더를 가셔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꼴등 매치업 지바롯데 대 라쿠텐이고요. 근데 라쿠텐이 지금 리그에서 좀 압도적인 꼴등이라 사실 꼴등 매치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5위 지바롯데랑은요 승점이 무려 8승 4점 9. 한 8.5게임 차? 그 정도 날 거예요. 네, 8.5게임 차가 나서 사실 너무 압도적 꼴등이라 이거를 조금 뭐 꼴등 매치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라쿠텐이 올 시즌에 참 힘들어요. 올 시즌에 거의 주니치급수로 상당히 좀 못하고 있는 라쿠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바롯데 입장에서는 라쿠텐 잡고 위로 올라가기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시즌 초반 지금 중반이니까 충분히 할만할지도. 지바는 마지막 3연전에서 요코한테 위닝 주니치한테 위닝하면서 2연속 위닝으로 지금 돌아왔고 라쿠텐은 뭐 할 말이 없죠. 잭슨 같은 경우는 11게임 나와서 3.41에 4승 5패고요. 시안타율 힙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승패가 뭐 밋밋하긴 하나 전체적인 스탯이 이뻐요. 그리고 또 최근 경기력도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많이 안정이 돼서요. 잭슨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호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좋고요. 조조마린 홈구장에서도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라쿠텐 상대로는 7이닝 무실점 승투를 또 한 적도 있어가지고 지바롯데가 좀 더 유리하죠. 최근에 지바롯데 2연속 위닝이나 잭슨의 라쿠텐한테 강한 모습 이런 거를 도합해보면 쇼지가 나와도 지바롯데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거는 맞다. 쇼지도 지금 라쿠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쇼지도 지금 잘하긴 해요. 물론 이 기복이 좀 심해서 그렇죠. 6실점 퀄스뿔 6실점 이런 식으로 짜까 그렇고요. 지바롯데 상대로는 올 시즌에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패전 투수를 하긴 했지만 퀄리티 스타트 이거 원정 가서 한 겁니다. 조조마린. 라쿠텐 입장에서는 할만은 하나 지금 팀 자체가 지금 매우 지금 구렁텅이기 때문에 지바승 가는 게 맞지 않나. 언어반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언더가도 괜찮을 것 같고 오버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해당이 좀 더 높은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릭스 대 세이브. 오릭스는 에스피노자가 나오고요. 세이브는 다카하시. 세이브는 올 시즌 진짜 대권 도전을 해볼 만한, 세이브는 이제 교류전 첫 우승까지 하면서 잘해요. 오릭스도 최근에 한신 위닝, 야쿠 수입 하면서 오릭스도 지금 상승세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세이브가 워낙 지금 압도적 승률이라 소뱅, 오릭스, 니오넴이 아쉬운 거죠 지금. 얘네도 지금 승패 마진이 구린 게 아닌데 워낙 지금 세이브가 잘 안 지니까 승점 차가 좀 밀려 있다. 애초에 지금 센트럴 리그도 1위가 34승인데 퍼시픽은 1위가 41승입니다. 그 다음에 소뱅 37승이고요. 한번 봅시다. 에스피노자고요. 에스피노자도 지금 잘하죠. 에스피노자도 올 시즌 10게임 나와서 1점대 방울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를 낮고 힙스도 상당히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등판일지 좋아요. 교류전에서도 3경기 나와서 3경기 다 호투를 했고 교류전 나오기 전에도 그냥 일반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릭스도 충분히 지금 세이브 상대로 위협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또 올 시즌 오릭스가 세이브를 잘 잡아요. 올 시즌 오릭스가 세이브 상대로 6승 3패 6승 3패입니다. 그래서 에스피노자도 세이브 상대로 2게임 나와서 0.00에 이퀄리스트 2승 0패로 15이닝 무실점으로 세이브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 홈에서도 강해요. 홈에서도 6게임에 1.38에 전경기 퀄리스타트에 5승 1패로 세이브 상대와 그냥 강하다. 홈에서. 그래서 오릭스 입장에서는 정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세이브의 선발도 한타까지 치는 선발이라 이게 참 그래요. 1.08에 7승 3패고요. 피안타를 1할 때 휩스 0.78 괴물입니다. 오늘 잘 던지면 0점대 뭐 들어가는 친구고요. 최근 등판일지 7이닝 무실점 8.2이닝 7.2이닝 9이닝. 사실 에스피노자도 밀리지 않는데 타카시도 밀리지 않는 강하다. 오릭스 상대로는 2게임 나와서 2.08에 이퀄리스트에 0승 2패. 이거 이 정도면 서로 에스피노자 나올 때만 맞대결 한 건가요? 거의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네요. 진짜예요, 진짜. 이 2패가 전부 에스피노자 맞대결에서 전패를 한 겁니다. 한 번은 6이닝 무실점 했는데, 그러니까 자책이죠. 무자책을 했는데, 앤더슨은 완봉승을 해서 졌고요. 한 번은 타카시가 7이닝 3실점을 했고, 한 번은 앤더슨이 이날 6이닝 무실점으로 승투 하면서 타카시가 지금 2번 만나서 2번 다 졌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면 3세판 다 진다.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이거는 솔직히 못 먹어도 언더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고요. 3세판 세이브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물론 에스피노자가 너무 무섭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섭다 싶으면은 그냥 둘 다 잘 던져라. 언더를 가시는 게. 그 다음 요코 대 한신. 요코는 교류전 막판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한신도 뭐 딱히 그래서 1위를 뺏긴 거지 않나. 한신도 최근에 답답해요. 직전 라쿠텐 상대로 10대 3으로 잡긴 했으나 그 전에 보여줬던 경기력들이 답답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경기 한신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한데 충분히 요코 입장에서는 할만하다.
이시다 유타로 보겠습니다. 11게임 나와서 2.28에 3승 6패고요. 사고 나면 그렇죠. 핍스도 좋고 피안탈도 좋고 이시다 유타로가 지금 데뷔 3년차인데 SD1097님 음, 추천 감사합니다. 허화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합니다. 방어율도 그렇고 안정감도 그렇고요. 직전 경기 니오넴전에 4실점 하긴 했으나 그전 경기에 다 퀄리 스타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신 상대로도 좋을 수도 있다. 한신 상대로도 6이닝 2실점 한번 만나서 2실점을 해서 승리 투수를 했냐? 패전을 했습니다. 아쉽게 한신 원정 가서 잘 던졌는데 패전을 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한신 상대로 잘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홈 성적도 좋기 때문에 요코가 이게 불펜이랑 얘네가만 좀 정신을 차리면은 한신 상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참 그래. 그 다음에 무라카미도 1점대 방어율 투수고요. 스탯 이쁩니다. 일야 선발은 스탯 이쁜 애들이 참 많아요. 이뻐 죽겠어 그냥. 내가 언더 가면 오바 띄우는 무서운 놈들이죠. 오바 가면은 갑자기 스탯대로 하고요. 무라카미도 잘하죠. 교류전 3경기에서 다 잘했고요. 실점이 근근히 있지만 많이 하진 않는 그냥 잘합니다. 최근 요코 맞대결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또 승리 투수까지 패전 투수를 했네요. 2실점인데 무자책이었어요. 그래서 패전 투수를 기록한 그런 비운의 방어율은 0.00인데 1패인 잘 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둘 다 잘 던질 것 같거든요. 이 경기도. 근데 이제 어디서 갈릴 거냐. 득점권 타격이랑 불펜에서 좀 갈릴 것 같은데 요코가 그래도 최근에 한신 경기력 보면은 타격에서 그렇게 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불펜에서 좀 밀리니까 요게 조금 이게 조금 그렇다. 조금 고민이 돼요. 제가 보기엔.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언더 일단 보고는 싶고요. 승패는 그래도 한신이 낫지 않나 싶은 한 6대4 정도로 낫지 않나 싶은 그게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기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아 바로 가도록 하겠고요. 구기아는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적어는 드렸어요. LG랑 KT 같은 경우는 6시에 비가 오긴 해요. 근데 별로 안 오고 이제 밤 9시부터 또 다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예 취소를 할 거야? 아니면은 아예 취소를 할까 싶어서 5경기 일단 다 분석은 하고 조합도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되면 아쉬운 거고요. 이정용 대 벤자민이고요. LG는 기아 상대로 루징을 LG가 오랜만에 루징 시리즈를 당했어요. 당할만 하죠. 오랜만에 당할만 합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KT 상대로 루징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 경기 겨우 1승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맞대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번 맞대결에도 LG가 위닝을 했고요. LG가 계속 두산 상대로 맞대결을 위닝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미 6번 만나서요. LG가 2번의 위닝을 4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정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같은 경우는 15게임 나가서 6.42에 0승 2패고요. 오랜만에 선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정용이 나오기만 하면 경기가 터져서 이정용 필패란 소리가 있는데 6월 3일날 이제 마지막 개설리고 난 이후로 퓨처스 가서 한 경기 뛰고 올라왔어요. 퓨처스에서는 6이닝 무실점 던지고 올라와서
퓨처스에서는 잘합니다. 1군이 좀 문제인 거지. 제가 보기엔 두산 상대로는 선발 나온 적이 올 시즌에 없어요. 없어가지고 잘할지 조금 의문이고요. 뭐 홈 원정. 그나마 이정용이 홈에서는 좀 더 괜찮긴 해요. 잠실이기 때문에 만약 던진다면은 잘하면 호투할 수 있다. 호투가 살짝 보이긴 해요. 두산 지금 타선도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KT전에도 봤듯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이정용이 호투할 가능성은 저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일단 벤자민도 뭐 대체 선발로 데리고 왔는데 잘합니다. 키움전에 갑자기 무너진 거 말고는 최근 4경기에서 뭐 못 던진 경기가 없다. 키움전 빼고는 다 퀄리스타트 이상 해줬고요. LG 상대로는 7이닝 3실점으로 잘했어요. 전날 근데 이제 안타를 10개를 맞아서 꾸역꾸역 막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자민이요. 원래 LG한테 강해요. 벤자민이 KT 시절 때부터요. 입단 한 22년 한 경기 만난 거 요때 4이닝 3실점 한 거 제외하고는 LG만 만나면은 날라다녔습니다. 23년에도 LG 상대로 5게임에 0.84에 4승 0패였고요. 24년에도 4게임 나와서 1.93에 1승 1패로 LG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5년에는 없었고요. 5년은 KBO에 없었고 6년에 다시 와서 처음 만났는데 7인 3실점. LG 담당 깡패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벤자민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경기가 시작한다면 저는 두산승을 볼만은 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언더를 좀 보고 싶은 느낌이 좀 있네요. 전반은 무를 할 수 있다. 이정용이 깜짝 호투를 하면서 전반무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KT 대 잠깐만 뭐야 이거. 진하게 안 할 건데. 왜 지네. 오케이. 그 다음에 KT 대 NC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두산 상대로 위닝을 했지만 마지막 경기는 아쉽게 졌고요. 기아는 최근에 상승세가 좋듯이 LG 상대로 위닝을 했습니다. 5원석 대 내일이고요. 이 경기도 저녁에 비 소식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아예 취소하거나 하다가 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꾸역꾸역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밤이 늦어지면은 밤 10시부터는 비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 9시, 10시 이때 이제 멈춘다면은 이제 취소를 하지 않을까. 저 때가 이제 6회인지 7회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아예 비 소식이 있어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다가 취소할 수 있다. 5원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원석 같은 경우는 12게임 나와서 5.12에 4승 4패로 올 시즌에는 살짝 좀 아쉬운 그런 모습. 직전 NC전에는 5이닝 2실점으로 어느 정도 밥값을 했지만 그전 경기들도 너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에 기아가 폼이 좋기 때문에 기아 상대로 가능할까. 그래서 기아 상대로도 올 시즌에 2번 만나서 5.2이닝 5실점 5.1이닝 2실점으로 뭐 그렇게 강했다 까지는 아니에요. 0승 1패입니다. 그래서 기아 상대로는 조금 고전을 하고 작년엔 좋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좀 고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원석이 이걸 빨리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오원석이 지금은 조금 많이 불안하긴 해요. 기아가 지금 또 타선도 불안 조금 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원석 살짝 불안하다. 난 내일 뭐 잘하죠. 3점대 방어율에 3승 4패고요. 피안타율 낮고요. 흡수도 낮습니다. 지금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하고 있고요. 내일이 그 초반에 좀 불안했어도 내일은 내일이다 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승리 투수까지 하고요. KT 상대로는 5이닝 6실점 5이닝 2실점으로 내일도 KT한테 올 시즌에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작년에는 극강이었는데 내일도 올 시즌에는 KT 상대로는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력이라 5원석이 잘만 던지면 저는 KT가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안현민도 돌아왔고 부상으로 나간 다른 애들 대체로 들어온 애들도 대체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불펜도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5원석만 잘하면 역배 띄울 수 있다. 저는 KT 승을 한번 언더반 여기도 언더 보는 게 경기한다면 또 캐승언으로 하겠습니다. 5원석이 못한다 하면은 이제 기아 쪽으로 조금 기울지 않을까 싶어요. NC 대 쓱 토다 대 베니지아노 맞대결이고요. NC는 하나 상대로 수입을 했고요. SSG는 4연패 직전 롯데전에 서로 이제 또 답답한 경기력으로 타케다가 퀄리티 스타트를 처음으로 했는데 또 승리투수는 못한 그런 경기입니다. 토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다 12게임 나와서 5.04 2승 5패고요. 토다도 지금 풀타임 계속 뛰어주고 있는데 체력이 딸리는 건지 이제 공략을 당하는 건지 최근 3경기에서 좀 매우 난타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팀은 성적이 지금 좀 좋아요. NC도 어느새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요. 지금 리그 7이고 한화랑 반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 한화가 또 못하고 NC가 또 잘한다면 NC는 또 6위까지 올라와서 가을 야구권도 따라올 수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NC는 일단 타선은 좋아요. 타선도 지금 저는 꽤 안정적인 것 같고요. 애들도 많이 돌아와서 타선도 조금 세서 한화전에도 강한 거 보셨죠? 토다는 이제 SSG 상대로 한 게임 나와서 4이닝 1실점으로 잘하진 않았어요. 이닝을 많이 못 먹은 건 좀 저때 안타를 좀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도 토다가 이 홈에서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해서 NC의 흐름이나 토다는 조금 불안한데 NC 팀 자체만 보고 믿을만 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베니지아노도 타케다처럼 성장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삼성 상대로 5.12 4실점 하긴 했지만 KT 상대로 최근에 퀄리스타트 처음 했는데 그게 퀄리스타트 플러스 기록을 하고 어느 정도 6, 7이닝은 먹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NC 상대로는 올 시즌에 만난 적은 없고요. 홈 원정 보면은 원정이 좀 더 안 좋긴 합니다. 그래도 세부 스탯은 좀 봐줄만은 해요. 시즌 초반에 워낙 똥폭기 때문에 방어율이랑 이런 게 좀 높긴 하지만 피안타율도 많이 내려왔고요. 전체적으로 방어율이 그래도 좀 내려온 베니지아노라서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 저는 솔직히 말하면 NC승 보고 싶고요. 언오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두 선발이 불안할 땐 또 불안하고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NC 가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 하나 대 삼성. 한화는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6연패에 빠졌고요. 삼성은 키움 상대로 또 수입하면서 5연승. 삼성도 어느샌가 5연승 하면서 지금 2위 KT랑 한 게임 차. 1위 LG랑 2게임 차 밖에 안 나서 언제든지 1, 2, 3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4위부터 이제 3위로 올라가기가 좀 빡센 거지. 1, 2, 3위 맞대결, 4, 5 맞대결. 요게 좀 재밌습니다. 4, 5가 기아랑 두산인데. JJ9023님 추천 감사합니다. 박준영 대 후라도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6연승도 갈만한 그런 모습이죠. 박준영 같은 경우는 한화에 지금 얘 없었으면 한화 선발 진짜 아찔했습니다. 물론 현진이 형님이 있지만 그래도 한화 올 시즌에 외인 뭐 작년만큼 뭐 포노아급은 아니지만 못 뽑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팀 용병들 투수 용병들 보면은 올 시즌이 유독 또 투수 용병들이 힘든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준영의 가치가 좋다. 직전 키움전에도 퀄리스타트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거 불펜으로 나온 걸로 아는데 2이닝 3이닝 요거 요 2이닝은 불펜으로 나왔고요. 요 3이닝은 선발로 나왔네요. 선발은 최근에 3경기 이렇게 나와서 3이닝 말고는 또 다우투를 해서 박준영? 좋다. 일단 제구가 좋아요. 이때 2이닝 이때 던졌을 때는 불펜으로 나와서 볼넷 4개를 해주었는데 이때는 그래도 볼넷 하나 안타를 좀 많이 맞아서 빨리 내려간 거고 전체적으로 제구력이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삼성 만나는 게 조금 빡센 거죠. 삼성이 빠따가 그렇게 구리진 않기 때문에 박준영 입장에서는 저가 빡센데 생각할 수 있고 박준영이 좌타자 상대로 좀 더 약합니다. 2할 6푼 우타자는 2할 9리 삼성 좌타자가 1번 김성윤 2번 최영우 3번 구자옥 4번 디아즈 7번 류지혁 9번 양우현 1, 2, 3, 4번이 조금 빡세서 지금 한화 자체가 지금 좀 팀의 하락세인데 박준영이 저 1, 2, 3, 4번을 잘 막는다면 뒤에도 꾸역꾸역 잘 막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1, 2, 3, 4번이 에게 많이 공략을 당한다면 쉽지 않다. 그리고 후라도도 지금 2경기 연속 5실점을 하면서 살짝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잘하다. 근데 이 5실점을 2번 해도 방어율이 2점대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매치,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화 상대로는 올본 2게임 나와서 2.77에 1승 0패 그 2게임 던진 거를 좀 찾아보면은 최근에 6이닝 3실점 노디 시전 한 번은 7이닝 1실점 승투하면서 한화 상대로 강한 모습에 작년 한화 상대로도 강했고요. 올 시즌 대전에서 또 7이닝 1실점 던진 거기 때문에 솔직히 박준영의 무게감보다는 후라도의 무게감이 좀 더 찐득하지 않나 싶은 느낌은 들어서 삼성을 보고 싶고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언오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만나면 점수가 많이 나기는 해요. 올 시즌에도 이미 6번 만났잖아요. 9.5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4번이 오바가 떴어요. 2연 4호. 그래서 이 하나에게 빠따가 좀 식었기 때문에 후라도 박준영이 호투하면은 후반 가도 언더가 뜰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짜까 하네요. 근데 어제 이제 구기아가 올언더가 떠가지고 오늘도 언더가 잘 뜰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다음 키움 대 롯데 마지막 경기고요. 알칸타라 대 이민석입니다. 키움은 수입 당했고요. 삼성 상대로 잘 싸웠는데 아쉽게 약팀 참 기회 못 살려요. 저 직전 경기 이제 4대3으로 1점차 진 경기도 삼성 13출루 키움 14출루였거든요. 참 1대0으로 쓸 때도 키움이 더 출루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3연전 이 수입 당했을 때 3경기 모두 키움이 더 출루를 많이 했어. 근데 기회를 못 살린 거죠. 키움이 저 3연패 동안 13, 15, 14 13, 15, 14 몇이야? 27, 42 무려 3경기 동안
42출루 4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 그 자체인 거죠. 42출루 4득. 아, 나가면 일단 점수 못 내는구나 싶으면 되는 거예요. 롯데는 SSG 상대로 1무 포함해서 2승. 사실상 약수입을 했지만 롯데도 답답하다 경기력이. 제가 어제 롯데승 가서 적특 나서 NC승만 들어와서 먹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진짜 롯데도 제가 경기 보는데 선타출을 그렇게 많이 해도 이게 들어오질 못하는 게 진짜 답답함의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알칸타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요 13게임 2.96에 7승 4패고요 거의 뭐 키움에서 7승 4패? 이거 그냥 1등 2등 팀이었으면요 알칸타라 이미 10승 했어. 최소 9승. 이거 리그 꼴등 키움팀에서 7승? 말 안됩니다 이거. 등판일진도 7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7이닝 3실점, 7.1이닝 5실점 이렇게 하면서 7이닝 기본입니다. 딱대 기본이고요. 잘합니다. 롯데 상대로도 올 시즌에 2번 만나서 근데 롯데한테는 유일하게 약했어요. 2게임 나와서 6.00에 2패로 등판일지를 한번 봐볼까? 보면은 롯데 상대로 6이닝 5실점 6이닝 3실점으로 한 번은 퀄리 스타트 했지만 저 때도 안타 10개 맞았고요. 5실점 했을 때도 안타 10개 맞으면서 롯데한테 유독 좀 약한. 작년 롯데 상대로는 8이닝 무실점에서 승리투수를 했는데 올 시즌은 지금 2게임 만나서 홈 한번 원정 한번 이렇게 조금 고전을 한 모습이라 조금 오늘도 못한다면 롯데 상대로 그냥 롯데한테 약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롯데가 지금 또 부상도 많고 물론 돌아온 애들도 있고 하지만 알칸타라 9위면은 뚫기가 살짝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민석은 알칸타라에 비해 뭐 무게감은 좀 떨어지죠. 그래도 직전 이제 선발 등판하면서 6이닝 던졌어요. 5실점 하긴 했지만 그전 선발에는 5.1이닝. 6653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지금 안녕하세요 형님. 5월 말부터 지금 선발을 3경기 나왔거든요. 선발 3경기에서 다 좋은 모습이에요 사실. 5실점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6이닝 먹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조금 높게 보고요. 그 전 경기들도 꽤 좋게 던졌기 때문에 저는 봐줄만 하다. 9위 자체는 좋다. 키움이 이 이민석한테도 제가 보기엔 출루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회 출루를 하는 대신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키움 승을 보고 싶기는 하고요. 오바 보고 싶습니다. 키움이 진짜 그 혈만 좀 뚫리면요 제가 보기엔 다득점을 할 것 같아. 혈만 뚫면은. 근데 오늘도 만약 못 뚫는다 그러면은 또 언더사이드 갈 수 있는 거긴 하죠. 여기서 이렇게 11경기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유튜브 형님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은 선택이고요. 여기서 가슴부님